파트 1에서 저는 며느리 윤서의 딩크 선언을 뒤집기 위해 그녀의 완벽한 건강관리를 무너뜨리는 소름 돋는 첫 번째 비밀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소화제 발포정을 비타민에 섞어 넣었고 윤서는 스트레스성 위염 진단을 받고 잠시 일상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윤서의 딩크 결정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저를 더 멀리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닌 딩크 생활의 건강을 뒤흔들 수 있는 두 번째 작전을 개시해야 했습니다. 이 작전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윤서와 현우 부부의 딩크 생활을 유지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제적 자유와 자기 성취입니다. 그들은 아이에게 들어갈 비용을 모두 자신들의 커리어와 취미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특히 윤서는 자신이 다니는 대기업에서 10년 후 임원이 되는 것이 목표였고 현우 역시 사업 확장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돈과 미래 계획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작전명은 불안한 미래. 저는 며느리가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시로 주식 앱을 들여다봤고 현우와 재테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투자 성향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윤서는 대형 우량주보다는 미래 유망 기술에 투자하는 작은 벤처 기업 주식을 선호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위험을 감수하는 공격적인 성향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가짜 정보를 흘리는 사람과 은밀히 접촉했습니다. 이 사람은 소액을 받고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 그럴싸한 내부자 정보인 것처럼 허위 글을 올리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윤서가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 예를 들어 미래형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관련 주식에 대한 거짓 호재 정보를 퍼뜨려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극비 이 회사, 다음 주에 대규모 해외 계약 체결 및 정부 지원금 확정 발표 예정. 지금 매수하지 않으면 기회 놓침. 현우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윤서가 스스로 그 정보를 찾아내고 FOMOFE 어브 미싱 아웃에 빠져 투자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며칠 후 현우와 윤서가 저희 집에 잠시 들렀을 때 저는 일부러 현우에게만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요즘 주식 시장 무섭다더라. 특히 그 바이오 주식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라고 흘렸습니다. 현우는 엄마 무슨 소리예요? 하고 물었지만 윤서는 제 말에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상대로 윤서는 인터넷에서 그 바이오 기업을 검색했고 제가 심어둔 가짜 호재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하더니 결국 현우 몰래 자신들의 결혼 자금 일부를 포함한 상당한 금액을 그 주식에 몰빵했습니다. 그녀는 그 투자가 성공하면 회사를 일찍 그만두고 진정한 딩크족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그 가짜 호재가 퍼진 기업에 대해 허위 공시 및 불법 경영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사주한 그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연히 겹친 실제 악재였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윤서가 투자했던 금액은 며칠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는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딩크족이 그렇게 자랑하던 돈과 계획이 흔들렸으니까요. 하지만 곧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심은 가짜 호재가 이 실제 악재와 겹쳐서 윤서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윤서는 거의 실신 상태가 되어 저와 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우는 모든 것을 알고 경악했고 두 사람 사이에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어떻게 나랑 상의 없이 그런 큰 돈을 한 종목에 몰아넣을 수 있어? 게다가 출처도 불분명한 인터넷 정보로 현우가 절규했습니다. 나는 당신과의 더 빠른 자유를 원했어. 이 돈을 빨리 불려서 아이 없이 해외여행 다니고 싶었는데 당신 엄마가 자꾸 눈치 주는 것도 싫었고 윤서가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며느리 윤서는 이 경제적 파국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며느리를 향한 시어머니의 집착이 결국 부부의 금전적인 파멸로 이어진 이 사연. 과연 누가 더 이기적인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십시오. 딩크 부부에게 돈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의 딩크 생활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 3에서는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이 사태의 더 충격적인 반전과 함께 며느리가 저를 상대로 준비한 보이지 않는 복수가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켜주십시오. 시청자님의 참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이 파국이 낳은 더 깊은 갈등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며칠 후 현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충격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손주였지 아들의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현우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윤서가 내 돈 좀 날렸다고 이혼까지 생각하는 거니? 엄마가 그 돈 메꿔줄게. 엄마 노후 자금으로. 돈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현우는 제 말을 잘랐습니다. 윤서가 절 신뢰하지 못하고 저도 윤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지쳐요. 매번 엄마랑 윤서 사이에서요. 현우는 울먹이며 털어놨습니다. 윤서가 병원에서 위험 진단을 받고 발포 비타민을 버릴 때 윤서는 이미 자기가 먹던 비타민과 비슷한 모양의 알약을 현관 CCTV에서 시어머니가 몰래 만지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현우는 윤서가 제게 묻지 않고 CCTV를 돌려봤다는 것에 또다시 배신감을 느꼈지만 윤서는 시어머니가 나를 해치려 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CCTV. 저는 그들이 그렇게 치밀하게 저를 감시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소화제를 넣은 것은 윤서에게 잠깐의 불편함을 주려던 것이었지 해치려던 것은 아니었는데. 현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윤서는 이제 엄마가 자기 인생에 악의적으로 개입한다고 생각해요. 건강 문제도 이번 투자 문제도. 모두 엄마가 저희 딩크 생활을 방해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믿고 있어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투자는 제가 조장했지만 결국 윤서의 욕심과 우연한 악재가 겹친 것이었는데. 아니다, 현우야. 엄마는 너희를 위해서. 엄마. 현우는 제 말을 또다시 잘랐습니다. 저희를 위한다는 말로 엄마의 욕심을 채우려 하지 마세요. 손주가 없어도 저희는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 때문에 저희는 불행해지고 있어요. 아들의 차가운 시선과 단호한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벌인 사랑의 작전이 오히려 아들 부부의 파국을 초래한 것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이혼만은 막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현우는 결국 한 달간 서로 떨어져 지내며 생각할 시간을 갖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서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부터 며느리 윤서의 숨막히는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서는 현우와 떨어져 있는 동안 시어머니인 저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저를 겨냥한 듯한 포스팅을 꾸준히 SNS에 올렸습니다. 첫 번째 포스팅은 장기 기증 서약서 사진이었습니다. 캡션은 이랬습니다. 몸은 내 것, 미래도 내 것. 내 인생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 제게 건강과 생명까지도 시어머니의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무언의 선전포고였습니다. 두 번째 포스팅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 해외 아동 후원 단체 가입 사진을 올렸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행복은 피를 나누지 않아도 가능하다. 나의 미래는 내가 선택한다. 이것은 제게 가장 큰 비수였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제 피를 이은 손주였는데 며느리는 일부러 혈연이 아닌 아이를 선택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며 제 가치관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이 며느리는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파국으로 몰아넣은 것은 며느리의 딩크 생활이 아니라 저희 아들 부부의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저에게 마지막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가 며느리에게 행했던 소화제 사건의 결과로 윤서에게 예상치 못한 건강상의 변화가 찾아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파트 3에서는 이 예상치 못한 반전과 함께 저와 며느리의 대결이 펼쳐집니다.